5월 13일 화요일 김효정의 똑똑 동안입니다. 울릉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활주로 연장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 김윤배 공동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울릉공항 건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활주로 초석이 완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울릉공항은 울릉도 사동강 주변에 바다를 메꿔 진행하는 공사인데요. 네. 현재 공정률은 절반 넘는 61% 수준입니다. 음, 그중에 핵심이 활주로 부지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및 케이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네. 설치하는 게 핵심 공사인데요. 케이슨 첫 번째 거치 이래 3년 만에 설계상의 마지막 케이슨이 설치되어 음, 설계상 활주로 초석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안가에 있는 이제 활주로에 공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케이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60%까지 지금 공정이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활주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무안공항 참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 또한 이러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원래 울릉공항이 최초 설계되었을 때 이 50인승 그 소형 항공기에 맞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50인승 항공기가 이 경제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단종되다시피 하면서 음, 국토부에서는 지난 2023년이었죠. 이제 그 기존의 50인승에서 80인승 비행기가 취항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비행기 규모는 커졌지만은 활주로 길이는 기존의 1200m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문 등을 통해서 이 공항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네. 작년에 이제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면서 주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동안에 울릉군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활주로 연장 필요성을 요구를 했고 또 이러한 울릉군의 요구에 보다 힘을 실기 위해서 지난 4월 3일 이었는데요. 추진위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네. 추진위원회는 울릉군 의회랄지 이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거의 모든 울릉군의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음, 추진위 결성 이후에는 주민 서명운동, 결의대, 그리고 공항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국토부, 국회 방문이 진행됐었고요. 서명운동 같은 경우는 울릉도 주민의 인구 절반이 넘는 음, 약 한 4천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네. 관련 내용을 저희가 국토부에 전달을 했지만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안전한 울릉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50인승에서 80인승 비행기로 이제 설계를 변경하면서 울릉군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1200m인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울릉공항은 우리 주민 정주 여건이랄지, 국가 안보 내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20년, 초기에 이제 활주로 길이 1200m, 그리고 종단 안전구역 45m 규모의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인 건설 사업이 착수가 됐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당시에 1200m 활주로 길이 또한 사실 투자 대비 경제성을 고려해서 음, 최소한의 길이로 설계된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50인승 항공기가 사실상 단종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이제 80인승으로 기준은 올렸는데도 그리고 이제 항공기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이착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제 활주로 연장 조치가 필요하지만은 네. 이 국토부에서는 기존 활주로 길이 1,200m 그대로 유지했고 또 50인승 규모일 때는 이착륙 시 전자장비에 의존하는 이 대기 비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0인승 규모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하면서 이 활주로 규모를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전자장비에 의존하는 그런 이착륙이 아니라 조종사의 시야에만 의존하는 음. 그런 그 시계 비행으로 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사실 80인승 규모가 시계 비행을 위해서는 규정상 이 착륙대 폭이 기존의 140m에서 280m로 두 배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네. 이처럼 현재 울릉공항공사는 여러 경제성 이유로 안전을 방치한 공사라고 할 음.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활주로가 현재 설계보다 또 비행기 규모도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최소 300m 연장한 1,500m는 돼야 되는 게 음. 울릉구 및 저희 추진위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 항공기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착륙 거리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은 이렇게 300m 연장해서 1,500m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울릉도는 또 바람과 비가 많고 해무 등 기상 환경도 정말 좋지 않잖아요. 이런 네, 맞습니다. 이유도 네, 활주로를 연장해야 할 이유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50인승 이제 규모에서 80인승으로 항공기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활주로가 연장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사실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울릉도에 특별한 기상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울릉도는 이제 동해 한복판에 위치하기 때문에 울릉공항 건설을 위해서 육지에서 온 관계자도 놀랄 정도로 이 음. 강한 바람이 굉장히 부는 네. 그래서 소형 항공기 취향에 따라 굉장히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요. 실제 예를 들자면은 일 최대 순간 풍속이 소형 항공기 운항 제한치에 이르는 25노트, 초당 한 13m 정도의 바람인데요. 네. 이런 날수가 연평균 약 138일에 이를 정도로 음. 강한 바람이 부는 섬이고요. 네. 또 바람과 함께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항공기 이착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강수 일수입니다. 네. 최근 5년간 울릉도의 연평균 강수 일수가 144일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강수 일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음. 의미입니다. 즉 공항이 건설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끄러운 활주로가 울릉공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착륙 시 이 전자장비에 의존하는 그런 계기 비행이 아니라 네. 이제 조종사의 시야에 의존하는 그런 비행으로 바뀌었는데 네. 또 울릉도가 이 관광 시즌 6, 7월이 되면은 해무가 굉장히 자주 아. 낍니다. 네. 이런 조건 때문에 결항률은 물론이고 바로 사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랄지 울릉군에서 활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울릉도의 이런 특별한 기상 환경 때문에도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요. 뭐 그 외에도 또 어떤 이유가 더 있습니까? 우리 서해 백령도도 그렇지만은 울릉도는 대한민국 국경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활주로 연장을 통해서 결항률을 낮추고 또 울릉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권 공항은 물론이고 우리 그 포항 경주공항이랄지 양양공항 이런 공항들과 울릉도를 연결함으로써 국내 지방 공항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활주로 연장 얘기는 국회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활주로를 연장하면 1조가 더 든다면서 난색을 또 표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추진위가 결성을 하면서 이제 네. 국회 방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이제 요청을 드렸고
이런 요청에 응답을 해서 이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 활주로를 연장하면은 1조가 더 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신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확한 현장 평가도 없이 활주로를 연장하면은 울릉도가 아무래도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추가로 든다. 이런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사실 공사 관계자라든가 건설공사 수신 자료로 볼 때 현재보다 300m 정도 길이 확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의견이고요. 음. 또한 중요한 거는 현재 활주로 1200m 공사하는데 각종 부대 시설을 합해서 약 8천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300m 연장에 1조 원이 든다는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활주로 연장을 기피하기 위한 그런 여론 조성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공항 건설 관계자라든가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추가 공사 시에 약 2천억 정도 내외의 음. 추가 공사비가 들 것으로 일단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또 활주로를 연장하게 된다면 그 공사 기간도 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이런 연장을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또한 검토를 했었는데요. 네. 이 공사를 맡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은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원래대로 2028년 개항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음. 현장 의견이고요. 네. 다만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연장 공사가 확정되고 또 음. 추가 공사를 위한 설계 등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도는 좀 빠른 음. 연장 공사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지금 뭐 주민들의 서명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요구를 좀 관철할 계획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항이 예정대로 공항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연장 공사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기상을 좀 보고는 있지만 독도에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고 네. 다음 주 수요일 21일에는 활주로 연장을 위한 울릉 국민 권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더불어 현재 대통령 선거 기간인 만큼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대선 공약에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 또 우리 대선 후보 중에 한 분께서 이제 포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야 대선 캠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울릉공항 연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더 남기실 말씀 해주시죠. 울릉공항 건설 공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정주 여건이랄지 또 해양 영토,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서 울릉도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건설 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울릉도 주민들은 그간의 울릉공항 추진 과정이 공항 안전은 무시한 채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맞춘 탁상 행정 건설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음. 우리의 이웃 형제들 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희생이 될 건데 우리는 이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때 당시 자문을 했을 때 보다 떳떳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울릉공항이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었으면 하고 울릉공항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정말 안전이 우선이 되는 울릉공항 건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 김윤배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